카페 접고 은퇴한 59세 사장님의 1년. 이 말만 들어도 왠지 가슴이 묘해집니다. 한평생 일하며 가게를 지키던 사람이 어느 날 문을 닫고 이제는 매달 들어오는 월급 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 자유라고도 부르고 불안이라고도 부르는 그 시간. 은퇴를 앞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상상해 보셨을 겁니다. 수입이 없는데 나는 과연 괜찮을까? 지금까지 벌어둔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내 생활비는 도대체 얼마가 적당한 걸까?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를 얼마 모아야 하나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작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나는 매달 얼마로 살 수 있는가? 수입이 끊기는 순간 인생의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수입 없는 삶은 지출 설계부터 시작된다. 직장에 다닐 때는 월급이 들어오니 지출을 조금 넉넉하게 해도 크게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제부터는 수입이 아니라 지출이 기준이 됩니다. 은퇴 생활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매달 고정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고 변동 지출의 상한선을 정하고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한 여후커비를 만들어 두는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마음의 불안이 절반은 줄어듭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지출을 막연히 줄이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줄이는 건 오래 못 갑니다. 중요한 건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생활비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래 안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살에 1월 300 쓰던 사람이 180으로 살게 된 과정.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다 58세에 정리한 A씨 이야기입니다. 카페를 할 때는 매출이 있으니 월 300만 원 정도를 생활비로 썼습니다. 외식도 작고 지인 만남도 많았죠. 가게를 접고 나니 처음 3개월은 같은 수준으로 지출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눈에 보이게 줄어들자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A씨는 지출을 3가지로 나눴습니다. 꼭 필요한 지출, 있으면 좋은 지출, 없어도 되는 지출. 이렇게 나누고 보니 생각보다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외식 횟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구독 서비스 몇 개를 정리하고 보험도 재점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월 생활비는 18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중요한 건 억지로 줄인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활 패턴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A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덜 쓰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통장 잔고가 줄지 않는 게 가장 큰 안정감이에요. 사례 이 연금은 적지만 불안하지 않은 이유. 60세에 은퇴한 B씨는 국민연금과 소액의 개인연금으로 월 12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이 금액만 보면 부족해 보이지만 B씨는 크게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은퇴 3년 전부터 지출 연습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처분, 주거비 낮은 곳으로 이사, 취미 생활 비용 재조정, 식비 패턴 변경. 이 과정을 거치며 월 생활비를 150만 원 수준으로 맞춰 놓았습니다. 은퇴 후에는 연금 120 예금 인출 30으로 안정적으로 유지 중입니다. B씨가 강조하는 건 이것입니다. 은퇴는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미리 연습하는 거예요. 사례 3수입은 없지만 오히려 여유로운 62세. C씨는 가게를 접은 뒤 특별한 수입이 없습니다. 대신 현금 자산을 나눠서 관리합니다.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장기자금 통장. 매달 생활비 통장에 일정 금액만 이체합니다. 그 금액 안에서만 생활합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이번 달은 이 돈이 전부다라는 기준이 생긴다는 것. 그러면 지출이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C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엔 많이 벌어도 항상 부족했어요. 지금은 정해진 돈 안에서 쓰니까 오히려 편해요. 은퇴 후 1년이 가장 중요하다. 은퇴 후 첫 1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생활 패턴이 정해집니다. 소비 습관, 하루 루틴, 사람 만나는 방식, 취미 비용. 이 모든 것이 첫 1년 안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적응 기간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매달 지출을 기록하고 조금씩 조정해 나가면 됩니다. 은퇴 준비의 핵심은 숫자보다 감각,
많은 분들이 얼마 모아야 은퇴할 수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정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월 150으로 만족하는 사람, 월 250이 필요한 사람, 월 400이 편한 사람.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내 생활 기준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해볼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지출을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질문해 보세요. 이 지출은 꼭 필요한가? 줄여도 괜찮은가? 더 행복해지는가? 이 질문이 은퇴 준비의 시작입니다. 마무리. 은퇴는 끝이 아니라 방식의 변화입니다. 수입 중심의 삶에서 지출 설계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것뿐입니다. 카페를 접은 59세 사장님의 1년. 그 1년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시간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은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은퇴는 생각보다 갑자기 오고 생각보다 길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더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큰 돈을 모으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대신 이렇게만 해보세요. 나는 매달 얼마로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은퇴는 두려움이 아니라 조금 느린, 조금 단순한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됩니다. 인간은 수입보다 예측 가능성에서 안정감을 느낀다. 행동경제학과 뇌과학 연구를 보면 사람은 돈이 많을 때보다 지출이 예측 가능할 때 스트레스가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매달 500만 원을 벌어도 지출이 들쭉날쭉하면 불안합니다. 반대로 월 20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어도 그 안에서 충분히 생활 가능하다고 느끼면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유는 뇌의 작동 방식 때문입니다.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뇌는 스트레스를 크게 인식합니다. 특히 수입이 끊긴 은퇴 상황에서는 작은 지출 변화도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돈의 절대 금액보다 이번 달에도 괜찮다는 확신이 중요합니다. 이 확신은 통장 잔액보다 지출 구조가 일정할 때 생깁니다. 지출을 줄이면 행복이 줄어든다는 착각. 많은 분들이 생활비를 줄이면 삶의 만족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조금 다릅니다. 심리학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비는 행복 증가와 큰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특히 외식, 쇼핑, 구독 서비스 같은 반복 소비는 처음엔 만족을 주지만 곧 익숙해져 효과가 줄어듭니다. 이를 쾌락 적응이라고 합니다. 은퇴 후 지출을 정리하면 오히려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깁니다. 소비가 줄어도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시간 여유가 늘어난다. 건강관리가 좋아진다. 관계의 질이 높아진다. 결국 만족도는 돈이 아니라 시간과 통제감에서 옵니다. 은퇴 후 지출 구조의 과학적 기준. 재무설계 분야에서는 은퇴 후 지출을 크게 3단계로 나눕니다. 1단계 필수 생활비. 주거비, 식비, 공과금, 보험, 교통비, 생존과 직결. 2단계 유지 생활비. 취미, 외식, 모임, 여행, 삶의 만족도. 3단계 예외 지출. 병원비, 경조사, 수리비. 예측 불가. 여기서 핵심은 1단계, 2단계 기본 생활비. 이 금액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많은 은퇴자,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수치가 있습니다. 은퇴 전 소득의 6,070% 수준이면 생활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생활 패턴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출퇴근 비용 감소, 의료비 감소, 사회적 지출 감소, 시간 증가. 이 변화가 지출을 자연스럽게 낮춥니다. 은퇴 후 소비 패턴의 3년 법칙. 데이터를 보면 은퇴 후 소비는 일정한 패턴을 보입니다. 13년차 지출 많음, 여행, 취미, 보상 소비, 410년차 안정, 생활 패턴 고정, 70대 이후 감소, 활동 감소. 그래서 첫 3년 동안 지출을 관리하지 않으면 자산 감소 속도가 빨라집니다. 반대로 이 시기에 구조를 잡으면 이후 20년이 편해집니다. 이건 단순한 경험담이 아니라 실제 금융 데이터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왜 사람은 은퇴 후 돈을 더 쓰게 될까? 은퇴 직후 지출이 늘어나는 이유는 심리적 반동입니다. 이제 즐겨야지. 그동안 못 썼으니까. 언제까지 살지 모르니까. 이 감정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준이 없으면 지출이 빠르게 늘어납니다. 뇌는 현재의 만족을 미래보다 크게 평가합니다. 이를 현재 편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퇴 후 초기 12년은 의식적으로 지출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실적인 생활비 관리 방법. 이론을 실제로 적용하려면 단순해야 합니다. 복잡하면 오래 못 갑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세 통장 구조입니다. 생활비 통장, 매달 고정 금액, 비상금 통장, 병원 수리, 여유 통장, 여행, 취미. 이렇게 나누면 심리적으로도 안정됩니다. 특히 생활비 통장 잔액이 유지되면 나는 괜찮다는 감각이 생깁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 일상의 구조. 은퇴 후 가장 큰 변화는 돈이 아니라 시간 구조입니다. 일이 사라지면 하루가 길어집니다. 시간이 많아지면 소비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규칙적인 생활, 무료 또는 저비용 활동, 관계 유지,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통계적으로 은퇴 후 우울감이 오는 이유도 수입 감소보다 일상 구조 붕괴가 더 큽니다. 생활 루틴이 안정되면 지출도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결국 핵심은 지속 가능성. 은퇴 생활은 1년이 아니라 2030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절약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구조입니다. 무리한 절약 오래 못 감. 기준 없는 소비 불안 증가. 균형 있는 지출 안정. 많은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적게 써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됐다. 이 말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안정감입니다. 정리하며 은퇴 준비는 거창한 재테크보다 현실적인 생활비 설계에서 시작됩니다. 지출을 파악하고 기준을 만들고 패턴을 안정시키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 이 네 가지만 해도 은퇴 후 불안의 대부분이 줄어듭니다. 수입이 없는 삶은 처음엔 낯설지만 지출이 안정되면 오히려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단순해진 삶은 생각보다 편안합니다. 결국 은퇴 준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얼마가 있으면 살 수 있느냐가 아니라 이 정도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감각. 이 감각이 생기면 통장 잔고보다 마음의 잔고가 먼저 안정됩니다.